최근에 전쟁들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뭐 이란 전쟁도 그렇고 대부분 그 드론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드론이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드론 전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오늘은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의 저자인 강건작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군대도 드론이 가장 핫한 이슈죠. 하고 드론을 어떻게 군에다 접목해서 이게 전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핫한 이슈예요. 지금 네, 지금 가장 핫한. 얼마 전에 국방장관께서 드론 50만 드론 전사를 만들겠다. 50만 네, 드론 전사.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 정도로 드론 전력을 어떻게 국방력에 통합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군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50만이면 얼만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0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데 장병 전체 다 드론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두 이거죠. 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총을 다루듯이 드론도 이제 기본 네, 소총 다룰 예, 수 있을 네. 만큼 드론도 다루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 장비다, 이런 차원의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 그런 방향을 잡고 계속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마스터 플랜까지는 뭐 나오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드론이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돼서 지금 사실 전쟁의 역설이라고 우크라이나가 드론 강국이 됐다. 그리고 드론을 만들어 파는 나라로는 터키에 있는 어떤 그 스타트업이 드론을 다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고 있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그 장에서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뭐 논의되고 있죠. 어떤 식의 드론의 전력을 가져갈 것인가, 뭐 거기 더 나가서 안티드론 체계,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는 그래서 어떻게 드론이 침공이 왔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다 이제 논의거리죠. 근데 이제 역설도 있어요. 사실은 드론은 미래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게 고급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 러시아도 곧 드론을 들고 나왔죠. 근데 러시아는 또 한 가지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전자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파 방해 기술이죠. 드론은 결국은 전파로 움직이는 거니까. 전파방해. 그러니까 가자마자 전파를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드론을 무용화시키겠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의 전파를 방해하면서 또 러시아군 드론을 또 운용을 해요. 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드론을 많이 운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론이 사람을 직접 공격하잖아요. 병사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드론이 못 알아채나요? 그러니까 굴로 파고 들어가니까 드론이 그 공격하기가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대한 진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이 이게 전쟁을 한쪽으로 주도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금방 기술이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현대전에 역설적으로 진지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현상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이 뭐 미래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구축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거죠. 우리나라가 드론전에서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근데 저는 뭐 최강국이라기보다 이 경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드론 전쟁은 네. 경쟁. 예, 이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의 병력 수가 줄어들잖아요. 일각에서 이걸 드론으로 다 대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계속 쳐다봐야 돼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진짜로 사람을 대체할 수준까지 되겠느냐. 또 북한은 병력 수가 되게 많잖아요. 북한이 100만 가지고 드론 들고 나오는 것과 우리가 20만이나 30만 갖고 나가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숫자적 극복은 또 어떻게 해내갈 것인가. 진짜로 고민해야 될 거죠. 어, 게다가 이게 드론으로 전환되는 게 단순히 드론 숫자만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드론이 다 전파를 운영하는 네네. 거잖아요. 통신망도 같이 구축을 해야죠. 통신망. 그다음에 드론이 그냥 기름 넣어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는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 그러면 전쟁터에서 충전하기 어렵죠. 충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군도 있었지만 북한군도 막 전자전 전파를 쏴야 될 텐데, 방해 전파. 이건 또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또 드론이 단순하게 그냥 조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인터셉트를 할 수 있어요. 아, 상대편이 전파를 끼어들어서 자기들이 조종을 거꾸로 또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해킹당해서. 그렇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바가 굉장히 많죠. 맞는 그러니까 그 드론이 적 각광받으니까 드론을 그냥 우리 많이 사자. 이거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드론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국방당국이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 한편 제 책에 음. 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제가 위기관리센터장 할 때 네. 사실 안티드론 체계가 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었어요. 아, 2018년도에 영국 게트 공항에 드론이 나타나가지고 공항 전체가 마비된 적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는 드론 어떻게? 드론 어떻게 대비하고 어. 있나 하고 쳐다보니까 사실 무방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드론을 감시하는 장비는 조금 늘려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드론이 나타났을 때 그 드론을 무력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파를 이렇게 인터셉트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었어요. 아, 딱 하나 대통령 경호시에만 하는. 가능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음. 정부 기관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드론이 지금 점점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또 드론에 대한 방어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장을 만들었고 아, 결론적으로는 그해 말에 전파법을 개정하면서 아. 우리 전파에 의한 안티드론 체계가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게 틀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군사 장비, 민간 공안 이런 쪽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법적 체계가 없었다면 우리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